불공제 사유를 하나씩 볼게요. 일단 불공제는 이런 거고, 이제 불공이 뭐냐라고 하면 54번 불공은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 수취.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일단은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상황 중에 하나에 속할 때 세금 계산서는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불공제 사유일 때, 내 불공제 사유일 때. 일단 생각 정리를 해야 돼요. 불공제는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이 54 불공은 세금 계산서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지. 적격 증빙을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피해 간 거라고. 적격 증빙 너 안 받았어? 하니까 아니 받았는데요. 그럼 통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너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야? 하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1번, 2번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너 불공제 사유야? 하니까 헉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3번에서 나가 떨어진 것 중에 불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번에서 나가 떨어져도 불공제고, 2번도 불공제고, 3번도 불공제인데 불공은 3번에 있는 불공제인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불공과 불공제가 같지 않다예요. 그냥 똑같은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불공 하니까 불공제랑 불공을 같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하도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51번 과세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불공제 사유가 아닐 때겠지. 그럼 불공제 받을 사유가 없으니까 그럼 부가세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51번 과세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이 네 개 중에 포함이 되냐예요. 되면 불공, 안 되면 과세. 이렇게 가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내 알고리즘을 짜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줄 때랑 받을 때랑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세금 계산서를 줬다 그러면 11번 과세 당첨. 줬으니까.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 그럼 물어봐야 되죠. 혹시 이 중에 포함되는 거 있어? 이때. 그럼 넌 불공. 없는데? 그럼 과세. 그러니까 매입이 어렵다. 그러니까 불공이 중심인 거예요. 매입 매출령표에서. 왜냐면 매출은 안 어렵고 매입이 어려운데 매입에서 가닥을 잡아주는 게 불공제 사유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생각해봐요. 지금 불공은 54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 매출령표를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받고 간이 영수증을 받고 불공제 사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불공은 아닌데 불공제인 거야. 불공은 아니잖아요. 세금 계산서 안 받았으니까. 근데 불공제 맞잖아. 왜냐면 불공제 사유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이거 가려내야 되지 않아요? 그니까 실제로 해야 되니까 생각하는 연습을 하자고. 남들은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알려주니까요. 그러니까 요새 회계 1급이 어려워지는 추세인 이유가 그냥 진짜 회계를 잘하는 사람만 합격시킬 것 같거든요. 추세 자체가.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지들도 가오가 있잖아요. 세무사회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회사들이 세무사회를 믿고 너네가 만든 자격증 시험 전산회계 1급 딴 애들 뽑았는데 일을 못하던데? 이렇게 돼버리면 세무사회 쪽팔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제. 그게 추세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결국. 왜냐면 이렇게 뿌리를 못 찾으면 결국 그 이유를 몰라서 틀려요 계속. 그러니까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그럼 이거 왜 안 되는지 하나씩 다 알려줄게요. 기억 못해도 돼요. 어차피 영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볼 의지만 있다면.
그럼 하나씩 까볼게요. 면세사업 관련. 일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 대신에 못 돌려받았지. 그게 시작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A인데 면세사업자인 거예요. A가 1,000원에 팔고 부가세 안 걷고 안 내고 800원에 사고 880원 냈어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의무가 없으니까 뭐 권리도 바라지 마라. 의무가 없으니까 권리도 없다? 그럼 뭐 할 말 없죠? 그럼 얘는 80원을 냈지만 못 돌려받는 상황이죠? 이게 불공제 아니에요. 부가세를 냈는데 못 돌려받았잖아요. 근데 할 말 없죠? 그럼 저는 왜 못 돌려받아요? 의무가 없으니까 권리가 없지. 너는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는 안 빼줄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지. 납득이 안 가시나요? 납득하죠. 그러니까 그냥 써놨다고. 면세사업은 안 돼.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배우고 사업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써놨다고. 야, 너 면세사업이야? 너 안 해준다? 왜요? 아, 일단 안 해준다고. 이유는 네가 알든가 말든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속하면 벌금 내죠. 그럼 과속하면 벌금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왜 과속하면 벌금을 내는지 안 알려주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이유는 내가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납득됐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면세사업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토지 있죠. 여기서 토지는 정확히 말하면 땅이에요. 땅. 그냥 땅. 왜냐면 토지라고 말하면 계정 과목이라고 착각할까봐.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땅은 제가 면세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면 돼. 면세 사업이냐 면세 물건이냐. 그럼 면세 사업은 내가 파는 모든 물건이 면세라는 소리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면세 물건은 내가 과세 사업을 하더라도 이건 면세로 팔아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 면세 사업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지 그냥.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1,000원짜리가 내가 파는 물건이었어요. 예를 들면 쌀이야 쌀. 네, 쌀 장사예요. 그럼 면세 사업자거든요. 그럼 쌀 팔 때 부가세 안 걷어도 돼. 그냥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쌀 장사하는데 월세를 내야 되잖아. 월세. 월세는 부가세 붙거든요. 그리고 이걸 안 돌려주겠다는 거지. 왜 안 돌려주려니까 넌 의무 없잖아.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정확하게. 그리고 이걸 땅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과세 사업자예요. 바뀌었어. 얘는 B예요. B. 이제 A가 아니야. A가 면세 사업자였고요. 이제 B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냐? 이 물건이 땅인 거야. 땅. 그러니까 얘가 땅인 거지. 땅. 아까는 상품이었고. 그리고 이제 바꿀게요. 판을. 그러면 땅을 8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같은 땅이야 이번에는. 아까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는 면세 물건 팔고 뭐 월세 내고 이런 거였잖아요. 아예 두 개가 별개였는데 지금은 땅 사고 땅 팔아요. 그럼 우리가 땅 살 때 800원에 부가세 붙어 있었을까요? 안 붙어 있었겠지. 면세 물건이니까. 팔 때는 안 붙어 있고요. 아주 매끄럽죠? 안 내고 안 걷고. 근데 땅 자체는 면세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토지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본적 지출은 의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배우긴 했어요. 그 유형자산에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했었어요.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사서 리모델링한 거야. 그럼 팔 때 그 돈 받을 수 있죠. 그런 게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근데 조금 의역을 하면 이건 제 방식인데 저는 이거를 취득 부대 비용으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매인데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전 그 정도 확신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땅의 취득 부대 비용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땅을 샀잖아요. 땅 자체는 면세예요. 근데 내가 이 땅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간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왜냐면 공인중개사는 내가 맨날 땅 보고 다닐 시간 없으니까 괜찮은 땅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복비 줘야죠, 복비. 그리고 그렇게 거래가 성립이 됐어. 성사가 됐어요.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되거든 이제. 그럼 법무사한테 가서 등기 좀 쳐주세요 하고 수수료 또 내야 돼. 그럼 내가 이 땅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취득 부대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취득 부대 비용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개념으로 보면. 근데 세법상 용어를 자본적 지출이라 써요. 그러니까 자산을 증가시킨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근데 땅을 일단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때 공인중개사 수수료랑 법무사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어요. 이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땅을 샀어요. 800원에. 부가세 없어요. 1000원에 팔아요. 그럼 국세청이 보기에는 내가 이 땅을 사든 팔든 관심이 없어. 부가세를 돌려줄 필요도 없고 거둘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 땅을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팔거나 쓰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판다고 쳐도 부가세를 국세청한테 안 갖다 낼 거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국세청은 나한테 기대가 없어 지금. 네가 땅을 팔든가 쓰든가 부가세 나한테 안 줄 거 아니냐. 난 너한테 관심이 없다. 근데 이런 상황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팔든지 안 팔든지 부가세는 안 낸다예요. 근데 내가 이 땅을 800원 주고 샀잖아요. 근데 이걸 내 걸로 만드는 중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10원을 낸 거야. 부가세 1원이 붙겠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말을 하는 거지. 저 11원 냈는데 1원 돌려주세요. 하니까 생각을 해보더니 너 그거 왜 냈어? 하니까 저 땅 샀어요. 그럼 넌 땅 팔아도 부가세 나한테 안 주겠네? 그럼 내가 그 1원을 왜 돌려줘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너한테 기대감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돌려줄게. 그럼 또 납득되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어요. 하고 가야지 그럼. 그러니까 땅을 팔아봤자 부가세를 안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나한테 기대가 없다 그랬지. 근데 네가 땅을 네 걸로 만드는 중에 쓴 부가세를 내가 왜 돌려주냐 이거예요. 땅을 팔아봤자 부가세 안 줄 거면서. 근데 만약에 건물로 바꿔봐요. 내가 건물을 800원에 샀어. 880원에 샀을 겁니다. 건물은 과세거든요. 그럼 80원 돌려받았겠죠. 세금 계산서 받고. 건물을 1000원에 팔면 100원을 거둘 수 있잖아 나한테서. 그럼 국세청은 얘가 건물을 팔면 100원을 거둘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죠. 기대감이 있잖아. 물론 계속 쓸 수도 있지만 그때 공인중개사 수수료 10원을 낸 거야. 부가세 1원을 낸 거야. 그리고 가서 말을 하는 거죠. 저 세금 계산서 받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11원 냈는데 1원 돌려주세요 하니까 오케이 콜 돌려줄게. 대신 팔면 100원 알지? 이런 구조라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매인데. 그럼 그렇게 하면 납득하죠. 그러니까 안 해줘. 땅은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가 백날 첫날 돈을 써도 부가세 안 돌려주겠다. 너도 나한테 안 줄 거잖아. 딱 삐졌다고. 땅 사는 순간 너는 말하지 마. 너 땅 팔아봤자 부가세 안 줄 거잖아. 딱 그 느낌.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알겠죠? 면세 사업으로 시작해서 면세 물건으로 좁히면 된다고. 근데 면세 사업보다는 면세 물건이 조금 더 복잡해지지. 왜냐면 땅 자체는 면세인데 여기에 추가로 붙는 거래에 대한 부가세가 불공제 사유가 되는 거니까. 면세 사업은 그 거래 자체가 불공이었는데 얘는 그 밑에 붙어있는 거래가 그렇게 되는 거지. 토지 자체는 면세니까. 그러니까 땅은 면세예요. 근데 땅을 내 걸로 만드는 중에 쓴 돈 거기에 부가세는 불공제다 이 말이지.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런 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고 방금 문제를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유도 모르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럼 한번 27번을 볼게요. 27번에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여기서 제가 2단계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1단계가 그거였죠. 이거 매입, 면세, 과세, 불공제, 공제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계정 과목이랬지. 두 개는 독립적인 거예요. 그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 자, 첫 번째 땅을 샀죠. 그러니까 토지건 나발이건 그냥 땅을 산 거예요. 그럼 땅은 면세야. 근데 여기서 토지를 취득하고는 끝난 상황인 것 같아. 토지는 이미 샀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샀고 중개수수료 1,500 부가세 별도 부가세 붙어있죠. 그럼 이게 땅을 내 걸로 만드는 중이네요. 그럼 과세죠 얘는. 근데 이 땅은 팔아봤자 부가세를 안 걷어서 안 낼 거기 때문에 못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된 겁니다. 불공제인데 3번 불공제인 거죠. 세금 계산서 받았죠. 불공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틀리냐? 일단 사람들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불공제 사유인지 몰라. 그리고 땅 사면서 중개수수료 낸 거를 자본적 지출인지 몰라. 근데 아는 건 없고 세금 계산서는 보이죠. 51번 찍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불공제 사유인 건 이제 알았죠?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을 찾는 거예요. 이 땅을 왜 샀는지 이제 보는 거라고. 땅을 공장 지으려고 샀죠. 사용하려고 샀네. 계정 과목이 토지. 두 개 별개죠. 그러니까 토지라고 써있다고 토지인가요? 아니잖아요. 토지는 그냥 땅이라고. 땅을 사용하려고 샀으니까 토지인 거죠. 그럼 저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투기용 토지를 취득하고. 그럼 투기용 토지를 취득했어요.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땅은 면세예요. 아니, 땅 파는 사람이 내가 투기하면 과세하고 사용할 건 면세할까요? 뭔 상관이야. 땅은 면세인데. 땅은 면세예요. 그러니까 일단 면세로 사. 땅은 면세. 근데 그 뒤에 왜 샀는지를 적는 거야. 투기용이면 투자분권이겠지.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두 개 아예 별개라고. 둘이 남남이에요. 남남. 근데 그걸 섞어버리는 순간 멘붕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내가 쓸 거면 면세고 투기면 뭔가 안 좋으니까 과세 아닐까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땅을 면세로 정해놨는데 그냥. 아시겠죠? 무슨 말 하는지? 두 개는 아예 독립적인 변수예요. 그래서 저는 투기용 토지라고 내보고 싶어. 얼마나 틀리나 보고 싶다. 네, 맞힐 수 있죠?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고 또 이것도 생각해보면 돼. 지금 27번이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공장 건물 중개수수료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공장 건물을 사고 중개수수료를 낸 거야. 그럼 국세청이 보기에 아, 쟤가 그래도 건물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있죠. 그리고 중개수수료 부가세를 빼달라고 온 거야 나한테. 그럼 빼줘야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얘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건물로 바뀌면. 답이 어떻게 돼요? 51번 과세가 되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진짜 힘들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걸 외웠어도요 불안해요. 이유를 모르니까요. 근데 알면 응용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투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뭐 이렇게 또 가보면
투기용 오피스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건물은 과세죠? 그럼 부가세 돌려받을 수는 있지 일단. 그럼 매입 과세고 계정 과목만 투자 부동산이겠지.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는 별개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하면 헷갈리니까 계정 과목 찾는 걸 먼저 해놓고 부가세를 뒤에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섞어버리면 안 되지. 따로따로 하라고 따로따로 배웠는데. 네, 그래서 27번은 땅에 대한 중개수수료, 취득 부대 비용, 부가세 붙었으니까 안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본사 신축을 위해 구입하는 토지. 그럼 이번엔 계정 과목부터 찾아볼까요? 본사 신축을 위해 구입하는 토지는 사용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럼 계정 과목은 토지 당첨. 근데 이 토지에 대한 등기 좀 해주세요. 저 등기할 줄 몰라가지고 했는데 법무사가 330 달래. 300에 부가세 별도죠. 그럼 이 30은 어디로 가느냐? 30은 돌아오지 않죠. 왜냐면 이 땅은 팔아봤자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7이랑 28이랑 똑같은 거죠. 뭐 중개 수수료든 법무사 수수료든 취득 부대 비용 아닙니까? 또 응용할 수 있죠? 28번 문제를 건물 취득에 대한 등기 대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매입 과세겠지. 건물을 팔면 부가세 낼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아시겠죠? 토지랑 건물을 비교하고 사용할 건지 투기인 건지까지 비교해보면 완벽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지 않겠지. 그래서 27, 28은 제가 따로 써드린 취득 부대 비용이 완벽하게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쓴 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올리는 가격이 시세랑은 상관이 없고요. 진짜 내가 쓴 돈을 회계장부에 플러스하는 개념이에요. 자본적 지출. 그냥 내가 쓴 돈을 회계장부에 플러스 시키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취득 부대 비용도 자본적 지출이 맞긴 맞지. 크게 보면. 그래서 저런 말을 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29번. 요거는 좀 중요 표시를 할게요. 자, 29번은 좀 상황이 어려워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다. 이거 비슷한 문제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일반전표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젠 알아야 돼. 아, 그게 가라구나. 왜냐면 건물에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전표 쓰면 안 돼 원래. 근데 너무 부가세대로 가버리면은 그럼 재무회계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가세가 없는 세상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진짜로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건물이랑 토지를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따로 봐야 된다 했지. 일단 물건을 살 때 부가세가 있냐 없냐. 이게 팩트니까. 그 뒤에 목적을 정해서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면 건물은 부가세 있죠. 토지는 부가세 없죠. 이거부터 따진다 이 말이에요. 목적은 그 뒤야. 그럼 얼마인지 볼게요. 토지가 1000만원이에요. 토지 1000만원. 부가세는 없고 건물은 100만원. 뭐 계집인가봐요. 100만원 건물. 부가세 10만원.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산 겁니다.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건물에 대한 건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거고요.
토지에 대한 건 계산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문제로 내는 건 안 돼요 원래. 한 문제 내는데 답이 두 개잖아 그러면. 하여튼 이래요 상황이. 그리고 건물 취득에 대한 거를 세금 계산서를 받았답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대. 부가세가 있으니까. 근데 토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네요. 토지는. 그리고 이게 그 복선이 깔려 있는데 건물과 토지를 같이 사는 경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건물 때문에 산 경우. 그럼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둘 다 인식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난 건물을 쓸 거니까. 그럼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왜냐면 그때는 가격을 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 금액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 보면 공장 신축을 위해라고 써 있잖아요. 공장 신축을 위해.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공장을 신축하려고 건물과 토지를 샀다 이 말은. 이 건물은 날아갈 예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 세 번째 줄에 동 건물은 철거 예정이다. 이게 같은 맥락이죠. 공장 신축을 위해랑 동 건물은 철거 예정이다는 동어 반복인 거예요. 그냥 같은 말 두 번 한 거예요. 당연히 부수겠지. 이 위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목적을 보셔야 돼. 그럼 우리가 건물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토지 때문에 샀다는 말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보기에 이 건물이 어때요 지금? 이 보고 건물 보고 좀 짜증나. 아, 이 건물만 없었으면 110만 원 싸게 사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로지 토지를 위해 건물을 산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뭘 샀냐라고 물어보면 건물과 토지를 샀다고 하겠지만 왜 샀냐라고 하면 토지는 토지 쓰려고 샀다. 토지. 그럼 건물 왜 샀냐고 그러면 토지 때문에 샀다 이러겠지.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토지예요 얘는. 계정 과목 토지야.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왜였죠. 왜. 뭐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법은 뭐야 이거고 회계는 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계속. 근데 뭐 샀냐 물어보고 왜 샀냐 물어보면 돼요. 뭐 샀어? 건물이요. 그럼 과세. 뭐 샀어? 토지요. 그럼 면세. 결정됐죠? 그리고 왜 샀어? 하니까 아, 땅 때문에 샀는데. 그럼 이건 계정 과목이 토지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건물 살 때 110을 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을 쓸 거면 내가 이 건물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국세청은 기대를 하겠지. 아, 네가 건물을 팔면 부가세를 갖다 주겠구나. 그러면 내가 10만 원 빼주지. 근데 건물 부술 거죠. 왜 샀어? 하니까 저 부술 건데요? 그러면 그럼 건물 못 팔겠네? 이렇게 되지. 그럼 이 건물은 절대 팔 일이 없단 말이에요. 토지에 묻혀버리니까. 그럼 부가세 빼주겠어요? 안 빼준다고. 맥락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외우면 진짜 조금 바꾸면 다 틀린다. 외웠으니까. 근데 이해했으면 조금 상황이 비슷한데 그럼 얘도 불공 아닐까? 그럼 맞춘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면 좀 낫거든요. 같이 보면 아, 토지가 1100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건물만 하래. 건물만 하래. 그럼 이상한 거야. 건물을 샀는데 계정 과목이 토지가 될 수 있나? 갑자기 이상해져. 시험장에선 더 그래요. 나만 모르나? 막 이렇게 막 두리번 하고 그렇게 된다고. 근데 계정 과목 토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검은색은 뭘 샀는지야. 건물 샀다, 토지 샀다. 그럼 계정 과목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토지 때문에 샀다. 토지 때문에 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답은 요것만 하래요. 얘만 하라고.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토지예요. 왜냐면 뭐 샀는지 안 물어봤어 지금은. 근데 이건 진짜 헷갈리는 문제예요. 왜냐면 건물을 샀기 때문에 과세가 결정이 됐는데 왜 샀어? 하니까 토지 때문이래. 그럼 땅 때문에 샀으니까 부가세 못 돌려받겠네? 이게 완벽한 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별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둘이 상관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건물을 샀다 했는데 건물을 독립적으로 쓰면 얘는 1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땅 때문에 못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턴을 좀 잡아볼게요. 내가 부가세를 낸다 하면 이 부가세를 내는 그 목적을 생각하고 그럼 그 목적물을 팔 때 부가세를 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건물 때문에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그럼 목적물이 건물이잖아요. 이거 팔 일 있어요? 팔 일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가세는 못 돌려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가세는 못 돌려받는데 왜 샀어 하면 땅 때문에 샀어요니까 계정 과목이 토지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철거하겠지. 철거할 때 부가세 붙거든요. 그럼 철거 비용을 쓰는데 부가세를 내죠. 그럼 이 목적물이 건물이잖아요. 건물 팔 일이 없네. 그럼 부가세 못 돌려받겠지. 그러니까 불공이지. 그럼 철거 비용도 저절로 불공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 라인을 잡아야 되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공부 방법이 뭐겠어요? 중개수수료 불공, 법무사 수수료 불공, 토지 건물 같이 샀을 때 건물 불공 이러고 있겠지. 그럼 그거 까먹으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스토리 라인 잡으려고 이야기를 이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27, 28은 취득까지고 29번은 취득 후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네,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유형자산 할 때 취득 부대 비용이랑 취득 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중에 쓴 건 취득 부대 비용이고 취득 후에 쓴 건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그렇다 이거지. 근데 결론은 돌아오지 않는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30번에 그 이야기 하고 있죠?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이게 29번 이야기잖아요.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가 29번에 대한 설명이고 즉시 건물을 철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없애는데 부가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가세는 절대 못 돌려받지. 그러니까 이 부가세는 그냥 빠이 하고 불공제 사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불공.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만약에 뭐 내가 회계 쪽으로 취직하겠다 그럼 저는 그냥 불공 시키지도 않아도 난 불공 이야기를 하겠어. 나 불공 이렇게 정확히 이해했다 하면 되지. 네 이렇게 하고 그럼 뭐 대충 이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잡으면 이제 쉽게 간다고 계속.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토지 형질 변경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적인 키워드만 떼놓고 보면 전혀 상관이 없죠 다들. 근데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땅을 지금 왜 샀어요? 건물 지으려고 샀지. 그럼 이게 제가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 땅을 산 이유가 건물을 지으려고 샀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취득하는 중이라고 지금. 그럼 내가 처음에 건물과 토지를 같이 샀죠. 그럼 일단 같이 샀어. 그럼 이 건물값도 토지값이죠. 그리고 이 건물을 부숴야 되죠. 그럼 철거 비용 들죠? 왜 철거했어요? 토지를 쓸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럼 건물도 토지요. 철거 비용도 토지요. 근데 철거했다고 바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좀 약간 평평하게 해야겠죠. 그게 형질 변경이에요. 그 형질 변경 해줘야겠잖아. 예쁘게 땅 평평하게 만들어줘야지.
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 이유가 평평한 토지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산 취득 부대 비용할 때 이걸 언제까지 더하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자산에 내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라는 상태가 될 때까지 쓴 돈을 다 더한다. 그래서 제가 바지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바지를 샀다. 택배비 내고 수선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바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더했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땅을 왜 샀어? 건물 지으려고 샀죠. 그럼 건물 붙어있는 거 땅값이고, 철거하는 것도 땅값이고, 평평하게 하는 것도 땅값이에요. 이제 평평한 땅이 완성됐거든. 그럼 우리는 이 원하는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얘네들도 취득 부대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토지는 평평한 토지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가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잡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던 게 맥락이 잡히는 거죠. 아, 결국 땅 때문에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목적물은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은 안 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들이부은 부가세는 다 못 돌려받지.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딱 봐도 많이 틀리겠죠. 엄청 틀려요, 진짜. 이거는 낼 때마다 틀려주니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시겠죠. 분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이 왜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재무회계 처음에 할 때 분계할 때 세법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이유가, 재무회계만 딱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산회계 2급이거든요. 전산회계 2급은 부가세를 안 배워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딴단 말이야. 그거 따고 취직하잖아요. 시키는 거밖에 못해. 전표 던져주고 야 이거 입력해놔면 돼 하고 이거밖에 못해.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럼 부가세 거래가 일반적인데 이것도 입력을 못하면 누가 쓰냐고. 그런 거죠. 근데 또 요새는 회계를 뭐 경리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팀장급이 회계를 다 맡으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회계를 배운 사람이 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계는 기본이니까 그냥. 근데 이 세법이 그러니까 재무회계 안에 세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주제. 자동차. 요거까지 해야 되는데. 자동차. 자동차는 그 국세청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차 샀을 때 부가세 내면 안 빼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실제로 그 어떤 뉴스에서도 봤는데, 그 이제 좀 그 뭐 자동차 중에서 좀 벤비야, 벤츠, BMW, 아우디 이 정도 이제 거의 뭐 국산차 수준 됐잖아요. 그 위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랑페 라인, 그 상위 라인이 있죠. 그보다 비싼 억 단위 자동차들 85%가 법인 차량이에요. 그 말은 솔직히 차는 개인이 타고 다니잖아요. 사장이나 뭐 임원들. 근데 회사 돈으로 산다 이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 돈으로는 아까워서 못 사고 법인 이름으로 사서 기름도 법인 이름으로 넣고 보험료도 법인으로 넣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국세청이 싫어하겠지. 차 사지 마라. 뭐 그런 맥락이지. 그래서 보면은 사업 무관 있죠.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이 자동차가 사업 무관에 포함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아니 사장이 업무 보는데 페라리를 탈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면 그 자동차도 사업과 무관한 거 아니냐고. 네 아들 차를 왜 법인으로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을 잡아가야 돼. 그러면 이거 두 개 비슷하네. 그럼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대충 국세청이 싫어할 만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을 해버리면 나중에 당연한 게 돼요. 진짜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막 유치원생이 나보고 왜 초록불에 건너야 돼요 이러면 할 말이 없죠.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느낌이죠. 얘도 이렇게 된다고.
원래 그런 건데 이렇게 돼버려. 당연한 게 돼요. 그럼 이제 자동차 이걸 볼 건데 두 개가 되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일단 영업용, 비영업용이 나오는데 그럼 자동차에 영업용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회계랑 세법에서 영업은 본업을 말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업입니다. 영업. 그좀 멘토들이 일을 하는 게 영업이 아니고 회계에서는 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업을. 근데 만약에 내가 야간에 대리운전을 알바를 한다. 그럼 그건 비영업이고. 알겠죠? 본업가 아닌 거. 그럼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쓰려면 차가 없으면 장사를 못 해야 돼. 그럼 버스 회사, 택시 회사, 그리고 화물차, 운송, 또 뭐 있지? 중고차 매매, 렌터카, 그리고 뭐 캡스 이런 거 있죠. 그 주황색 등 달린 차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차 없으면 장사할 수 있어요? 못 하죠. 그럼 그 차들은 영업용 차예요. 알겠죠? 구분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업종이 제조업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조업, 삼성전자가 차 없으면 돈 못 버나요? 그건 아니지. 불편한 거 말고 못 벌진 않죠. 그럼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업용 차량일까요? 비영업용 차량이에요. 차 없어도 돈 벌 수 있는데 차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업종에 의해서 이미 영업용, 비영업용이 갈라져 있다. 그럼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비영업용 당첨이죠.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걸리니까. 그렇게 하나 보시고. 그래서 이걸로 말장난을 어떻게 치냐면 우리는 제조업으로 전제가 깔려있다 했잖아요. 근데 차를 샀대. 근데 영업부서 차를 샀대. 그럼 영업부서에서 샀으니까 영업용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범주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본업이라고 그랬죠. 우린 제조업인 순간 비영업용 당첨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차를 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 그래도 비영업용이라 이 말이에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통과.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통과. 그 다음에 소형 승용 자동차인데 이름만 들으면 약간 경차 이런 느낌 나죠? 네, 그냥 사람이 타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소형 빼고 그냥 승용 자동차. 사람이 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보통 차 구분할 때 그 납작한 차를 세단이라 그러고 높은 차를 SUV라 하잖아요. 근데 그 둘 다 사람이 타는 게 먼저죠. 그럼 걔네들은 승용차야 다. SUV를 짐을 메인으로 만든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25톤 트럭 이런 게 화물차지. 그러니까 차를 사람이 탈 거냐 짐이 탈 거냐로 나누는데 사람이 메인이면 승용차라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차지. 거의 모든 차. 그리고 혹시 또 헷갈릴까봐 디테일을 써놨어요. 8인승 이하. 8인승 이하. 그럼 거의 8인승 이하죠 차는. 뭐 카니발 큰 거 말고. 그리고 배기량 1000cc 초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차는 다 비영업용이에요. 그럼 승용차에 해당되는지 볼게요. 8인승 이하 거의 모든 차죠. 1000cc 초과 거의 모든 차예요. 그러니까 1000cc 초과를 안 하려면 모닝, 스파크, 레이여야 돼. 998이니까 걔네들이. 그러면 아반떼가 제일 많은 차잖아요. 아반떼 1600이거든요. 그럼 걔도 넘지. 그러니까 아반떼도 사치 아니냐 이 말이야. 아니 영업용이면 모닝이나 타고 다니지. 아반떼도 사치 아니냐. 안 빼준다. 부가세 그냥 안 빼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닝을 타면 부가세를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1000cc 초과가 아니니까.
근데 아반떼 샀어? 좀 사치 좀 부렸네? 그럼 부가세는 그냥 알아서 네가 하고 안 빼줄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빼주겠다. 사치 부리지 마라. 그럼 아반떼 사도 어차피 안 되는 거 에이 G80이나 타자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어차피 그 뒤로 가면 비용 처리되는 게 있긴 해서 하여튼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차를 싫어한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엑센트 그 학원차 있죠? 노란 색깔 차. 그게 1300cc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무관적으로 빼시면 되고. 시간이 내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일단 안 된다 하고 자동차 내일 이어서 볼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 뒤에 수업이 있어갖고 뭐 더 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